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사는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쇼를 부상병동으로 만든 장본인 김선생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MX관 전도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뭐 하여튼 저희 주접을 잘 들어주시고 다운로드 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시는가 봐요. 약간 주말 불안했는데 시사? 예. 둘이 하는 지사를 이게 그냥 단순히 제목발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약간 있었는데 3주 연속 나오는 스코어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 감독이 아프신데 오늘은 전화 연결을 조금 이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배 감독이 쾌차를 빌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사실 이 정도 응원을 받았으면 벌떡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아직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가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댓글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 감독님 쾌차하라는 댓글들이 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네. 배 감독만 치면 쫙 다 뭐 쾌차해라. 일어나라. 누가 보면 송장인 줄 알겠어요. 송 PD님이 참신하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고정으로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송 PD님은 팟캐스트를 안 들으시거든요. 들려드리고 오시라고 하면 좋아할 거예요. 거의 뭐 최희연 선생님 비스름하게 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포텐이 있습니다. 네. 네. 본인 분량 언제 나오냐고 체크하시고 네. PD 아니랄까봐. 아, 그렇죠. 네. 선생님 지혜영 제목만 봐도 누구 추천인지 아는 거 너무 웃겨요. 대충 실화의 힘 나온다 그럼 뭐 주성치 나왔다 그럼 제 거고. 그렇죠. 네. 불리쉬님 지웠던 팟빵을 다시 깔게 만든 나초리브레. 야, 이 정도야? 김 선생님 저랑 취향 99.99% 일치하시는데 주성치 잭블랙 무한도전에 게다가 저 플란다스의 개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맞습니다. 저랑 취향이 많이 겹치시네요. 나초 리브레 좋다고 하신 분들 막 그리고 뭡니까? 커피 리브레? 뭐 사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저도 나초리보다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잭 블랙 영화를 한번 싹 다 긁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추천 영화로도 올라왔던데 테네시어스 D라는 게 있어요. 아, 있지요. 진짜. 내 차마 그거는 추천 못하겠더라. 잭 블랙 B급 코미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테네시어스 엉덩이 두 개를 합칠 때 엉덩이였나 팔뚝인가 팔뚝. 진짜 웃겼는데. 알파카 귀여워님께서 시네마스타 1화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나름 애청자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팟빵에 글을 남기시는 게 처음이래요. 아이디도 처음 만드셨다고. 청정공기 흡입에 참여해서 남자 1호가 되셨다고. 그리고 뭐 잘하고 오셨습니까? 뭐 잘하고 왔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분위기 좋았어요. 공기가 좋았다고? 괜찮았어요. 황대리 팬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별로 그런데 올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데 제가 10분한테 다 메시지를 한 번에 쏴드렸거든요. 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분위기를 좀 잡은 다음에 불이 좀 붙었다 해가지고 번개탄을 뺐거든요. 저희가 이제 번개탄을 붙인 다음에 이제 빼고 돌아와서 저희끼리 밥을 먹다가 잘들 하고 계신가? 뭐 해가지고 다 번호를 넣고 제가 짧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거든요. 건투를 빕니다.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보냈는데 나중에 뭐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문자 왔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막 시끄럽게 막 하고 있다고. 왔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1차만 대충 하다가. 대면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했는데. 뒤로 욕하면서 막, 이 새끼 진짜 별로였다, 이러면서. 근데 나름 재밌게 보내셨나봐요. 뿌듯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콕 집어서 황대리님께 안부 그렇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가 그 얘기하려고 있었어. 내가 얘기한 거야.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여자분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렇죠. 황대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즘 외롭거든요. 참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놓친 거구나. 내 인생에 남은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청업회가 2535였잖아요. 커트라인이. 그렇죠.
25세에 해당되시던 바로 그 여성 참가자분께서 황대리님 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거의 뭐 지금 뭐 굉장히 느끼고 계신 표정이에요. 25세 맞이 학생 아니에요? 그렇죠. 갓 졸업하셨거나 그러겠죠. 야, 진짜 내가 살다 그런 기회를 놓치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분 연락처 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청정군기 흡입회는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잔손이 많이 가서 잔손을 조금 줄이면서 뭔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청흡회 전담 스텝을 저희가 수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름 작가한테 다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두실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끝까지 올라왔어 지금. 네. 그리고 계속 어느 순간 페어리 황이라고 계속 부르고 계시던데. 그렇죠. 왜 요정이 됐어? 몰라. 멜로 요정 뭐 이런 거지. 멜로 요정이라고. 근데 회사에서 이걸 봤나 봐. 야 부끄럽다 야. 옆에 직원이 와가지고 네가 페어리 황이냐? 그래요. 뭐라고?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댓글 보니까 그렇게 수줍습니다. 참. 네. 누나 팬들이 다 페어리 황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막내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요정이라고 불릴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참 민망합니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나치오 리브레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오신 저랑 취향이 99.99% 일치하시는 볼리씨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처스, 정말 오래된 우리의 첫사랑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배감독 소식에 첫 댓글 남겨주신 바람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차로 5분, 경주 청담 펜션. 저희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긴 갈 거거든요. 말을 뱉었으니까.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놓치지 마시고, 빨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 갔다고 인증샷을 안 남겨주고 그러지 마세요. 네. 다녀오신 분들은 좀 수줍게 갔다 오지 남겨주십시오. 마시고. 네. 한강 아리수만찬 양화선 착장 2층에 있고요. 한강에서 즐기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뷰와 음식 맛이 완벽한 조화죠. 여기도 빨리 가겠습니다. 네. 마이 보험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설계도 받으셔가지고 가입도 하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전 팟캐스트를 통틀어서 저희가 광고를 가장 길게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애정을 담아서. 아이스크림 크림. 네, 세연수연 아버님이 직접 만드시는 순한 보습크림입니다. 유해 성분 없고요. 아주 좋은 성분들만 추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세연수연 아버님 살짝 죄송해요. 피드백이 빨리빨리 못 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깐 문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셔끼 영어 공부 지금이 셔끼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외국어 도서 전체 1위 오너라 100일의 기적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지금 서점으로 1위 오너라. 배감독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배감독을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근황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볼까 싶은데요. 이 사람이 전화 연결을 예전에 우리가 시네마스타 때도 했었잖아요. 전화 연결을 했나요? 한 번 했었어. 그래요? 네. 아플 때 그랬던 것 같다. 최초로 2번 이렇게 전화 연결로만 등장하는 사람이네. 자, 아무튼 그래서 배감독님을 직접 전화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배감독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배주현입니다. 녹음 중이구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근황이 어떤지, 뭐, 어떤 자세로 있어요, 지금? 지금 정확하게 누워있어요. 다리를 올리고? 네, 다리 이렇게, 이렇게 쿠션도 올리고. 좀 전에, 아까, 한 시간 걷고 왔거든요.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있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이게 좀 힘든데, 계속 걸으면 괜찮아요. 이게 차고 있거든요. 이렇게 허리에. 복대를? 차고 네. 기저귀 차고 있는 건 아니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치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몸을 좀 초습이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걱정해주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만 아픈 게 아니더만. 이번 주에 왜 이래? 병동이에요, 병동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참나. 누워 있으면서 또 방송을 다 들었나 보네. 할 게 뭐가 있어? 시나리오를 쓰란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대위에 노트북 올려놓고 쓰면 힘들어. 그렇습니다. 네. 황 대리는 할 말이 없나요? 네, 카톡 할게요. 자, 어쨌든 청취자분들께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빨리 멈추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황대리가 웃네요. 아니 보니까 황대리가 오프닝 뭐 하면서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슬쩍 하필 게스트로 비교를 하는 거 어떤가. 혹시 뭐 천천히 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아무튼 조만간 추스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또 중간에 연결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한번 찾아가든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안녕. 네. 앉아서 뭐 영화를 보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빨리 쾌차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영화 브라더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대 댓글 실장 피아노걸 투님 임명합니다. 네, 녹색. 누굽니까? 누구요? 아 진짜 짜증나네. 웃을 때 좀 작게 웃어라 이 방탄중년단아. 디드래곤 괜찮다. 디드래곤. 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브라더로 함께 하겠습니다. 브라더. 보셨어요? 네, 보고 왔습니다. 뭐 다른 거 본 거 아니고? 너무. 오늘 내가 몇 차례 확인했어. 잘 예매한 게 맞겠지? 그러면서. 네, 브라더. 황 대리님은 어떻게? 봤죠. 어저께까지 영화를 골라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정해달라니까.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결국 브라더 고를 거면서. 다음 주에는 뭐 저스티스 리그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애매한 사이즈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스크린 1000개 이하의 작품들이 여러 개 걸려 있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분위기도 딴 분들 뭐 할 말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냥 멜로 하나, 그 리빙보이인가? 리빙보이 뉴욕. 그거 하면서 혼자 떠들라고 그냥 이거 볼게요 했는데 또 그건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많이 사람이 안 보니까. 그 상영관이 너무 적어서. CGV 단독이고 하니까. 본 사람들이 너무 적고. 메가박스 직원이 지금 CGV 단독 영화 하자는데도 안 하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것도 메가박스 플러스 M에서 배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 좋네, 성적 올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마동석 씨가 메가박스 직원이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에이, 두 편 했는데 뭐. 네. 자, 그래서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브라더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리 터진다, 오리 터져. 이게 오리야? 유물 발굴에 전 재산을 걸지만 빚만 늘어가는 학원 국사 선생님 석봉. 잘 나가는 건설회사 직원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실직 위기에 몰린 주봉. 이 두 사람은 유서 깊은 이씨 가문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온 형제입니다.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를 찾은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옥신각신하다 한 여인을 치게 되죠.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안동 본가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마블리의 코믹 멜로 브라더입니다. 기스날 뻔했잖아요. 네. 요즘은 왜 그거 안 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조금 식상해가지고. 식상할 건 또 뭐야. 요 영화를 조금 어렵게 봤어요, 저는. 아침 7시 35분 영화. 야, 7시 타임 때 영화를 가면 특징이 있어요. 뭐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어요. 이것도 영화관에 사람이 없진 않았거든요? 네. 연령대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7시 반인데? 7시 반에. 야.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뭐 어쨌든, 목동 CGV는 이제 집하고 가까운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왜? 잘 안 웃어. 코미디 영화잖아.
한 번도 우는 사람 못 봤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박장대소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 야, 그래서 이게 새벽인 탓도 있겠죠. 네. 그럼요. 주말에 코엑스에서 봤는데 사람들 웃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또 코믹 영화다 보니까 언제 누구랑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코믹 영화뿐만이겠습니까만은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김프로님이 보신 상황에서 본 영화가 타이타닉을 본다 한들 재밌게 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근데 아무튼 한 번도 안 웃었어. 야, 이거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 나도 오늘 2시 영화 봤는데요. 왕십리 씨 집에서. 네. 빵빵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새벽이어서 그런가 봐요. 늘 그렇듯이 혼자 가서 봤습니다만 여자친구랑 봤으면 굉장히 그중에 제일 크게 웃었겠죠. 그냥 그 생각까지 들었어. 영화 보면서 내가 왜 안 웃고 있지? 나는 충분히 웃을만 한데 혼자 왔구나. 네. 자, 한마디 총평. 브라더와 함께 보면 참 재밌을 영화. 브라더와 함께 보면 참 재밌을 영화. 저는 어딘가 연극 같은 영화. 저는 그러면 마블리는 참 여러 가지를 잘하네. 마블리는 참 여러 가지를 잘하네. 네. 황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시죠. 뭐, 요 영화는 감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할 말 없으니까 갑자기. 돌연 뭔가 썰풀 안 웃었다니까, 2시간 동안. 좋아, 빠른 전개. 한 번도 안 웃었어. 이렇게 시니컬 한 사람이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 네, 브라더 기본 정보입니다. 11월 2일날 개봉했고요. 지난주에 개봉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개봉작이 아니라 조금 관심이 뜸할 수도 있는데 12세 관람가고 102분입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한 것 같고 출연진이 되게 화려해요. 감독의 그런 경력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읊어보자면 마동석, 이동희, 이한희, 송영찬, 조우진, 허성태, 오만석, 서예지, 지창호. 거의 뭐 이 정도면 남한산성 캐스팅이거든요. 한 명 한 명 그냥 가볍게 빠지는 역할도 굉장히 비중 있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였고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장유정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유정 감독이 누구냐? 뮤지컬을 챙겨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국 뮤지컬계의 거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엄청난 감독이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썼던 2편의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에 김종욱 찾기, 공유와 임수정이 주연으로 한 김종욱 찾기를 영화로 만들었었고 112만을 동원했습니다. 112만. 뭐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졌고 두 번째가 이제 브라더. 형제는 용감했다. 뮤지컬 2008년도에 만든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뮤지컬을 영화화한 게 바로 브라더 이 작품 되겠습니다. 브라더 지금까지 성적은 889개 최대 스크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116만이 관람을 해서 BEP라고 알려진 100만을 진작에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겠죠. 저스티스 리그가 이제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토르는 많이 사그라들 거고 그 틈새에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볼만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메가박스 플러스M에서 배급한 작품 되겠습니다. 요게 100만이 BEP면 제작비가 순재 한 40억에 P&A 10억 언더 해가 저는 50억 정도로 맞춘 것 같네요. 50억, 네, 위아래 정도 되겠죠. 자세한 숫자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맞죠? 어쨌든 네, 넘었네요, 그러면? 넘었죠. 그래서 2층에 분위기가 좋더라고. 야, 이거 올해 뭐, 빵빵 지금. 저 사무실은 뭐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범죄도시도 배급이고 사실 범죄도시보다 이 브라더가 훨씬 더 투자한 금액이 많은 그런 작품 되겠는데 저는 포스터가 나오던 그 시기부터 봤던 것 같은데 재밌다고 전면에 써놨더라고요. 코믹하다, 재밌다, 웃긴다, 빵빵 터진다 이렇게 써놔서 괜히 이렇게 기대감 높여놓고 못 웃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김프로님 같은 시니컬한 사람 빼고는 굉장히 재밌게 많이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머 코드가 저하고 달라서 그러겠죠. 네. 이런 유머 코드를 김프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머 코드 좋아해요? 얘기했잖아요. 말로 털거나 상황으로 터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행동이나 몸이나 이런 걸 이제 써서 하니까. 과한 게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성룡 영화 같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합이 맞으면 야, 저건 참 기가 막히게 합을 맞췄구나. 그 노력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슬랩스틱으로 막 하는 거는 잘 그렇게 마음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네. 당신 같은 사람 말고 한 100만 명 이상이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지. 네. 네. 대중의 취향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부합하는 작품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영화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시기 비수기에
뭐 적어도 데이트 무비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네. 112만이 봤으니. 네. 영화 2개 올렸는데 둘 다 100만 돌파했으니까. 네. 영화판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망하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기 넘치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작품을 시도해볼 수 있는 크리에이터구나. 이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보면 대충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하지 않을까요? 네. 하겠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제 BP를 넘었고 수익을 낼 거니까 아마 다음 작품을 하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까 궁금하기는 하죠. 그래서 뭐 굳이 영화가 안 돼도 이분은 뮤지컬로 워낙 지금 입지전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연극판과 극장을 오고 가는 대학로와 충무로를 오고 가는 캐릭터라고 하면 이제 장진 감독을 많이 떠올리는데 2세대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워너브댐이라고 해야 되나? 장진 감독은 근데 그렇게 100만 이상 뭐 이렇게 찍은 영화들이 많이 있나요? 영화 스코어 성적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장진이 기획한 웰컴 투 동막골이 있죠. 킬러 드레스타도 있고 아는 여자 이나영 정재영. 네. 그러니까 장진 감독이 박수 칠 때 떠나라도 있었고 스코어가 나쁘지 않아요. 스코어가 박수 칠 때 떠나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장진 감독 영화들이 그러네요. 200만이 넘었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재기 넘치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었어요. 그리고 장유정 감독 이후로는 사실 그렇죠. 공연계랑 영화계를 동시에 연출자의 지위에서 해내고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그러네요. 장진 감독은 뭐 200만 이상, 네, 그러니까 150만, 200만 왔다 갔다 한 영화들이 돌아 있네요. 지금은 왜 모르겠어요. 작품을 좀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 필름이 수다라고 해서 장진 감독 회사 이름이 필름이 수다였어요. 네, 그래서 수다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대형 흥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알차게 그리고 또 제작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장진 감독 영화가 비싸지 않은데 중박 이상 꾸준히 해내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이는 딩고 네. 그 메이커스에 장진 감독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계시는지 갔다 몰라요. 나왔는지 아니면 거기 그냥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딩고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투자 받을 때는 한참 주목을 좀 받다가 지금은 수익 모델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렵게 고전하고 있긴 한데. 그래요. 저희는 장유정 감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씨가 잘하네. 그러네. 장씨네. 우린 다 김씨, 황씨 뭐 이래. 황인가요? 장씨가 없어서 그러네. 장씨를 한 명 데려와야 되겠네요. 네. 평론가들의 평점은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약간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박은영 씨 2개 반, 두 형제의 동상이몽이 코믹 괴랄 뭉클하다. 괴랄. 이거 신조어죠? 네, 네. 괴상하고 지랄 맞다를 그렇죠. 합쳐놓은 것 같은데. 네. 김성훈 씨가 3개, 엄마 이제 제사 그만 지내요. 황진미 씨가 3개 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살아있는 코믹 가족극. 우리 뭐 평식이 오빠, 이동준 오빠 이런 사람들 안 보셨어요. 없어. 그래서 요 3명 정도 있는 것 같고 1명 정도 더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는데 정시우 기자라는 분이 길게 평을 이렇게 하나 써주신 게 있는데 보면서 요거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 그래요? 라고 느낀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단순한 작품. 그런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중독성 강한 뮤지컬 넘버들과 음악들과 상황에 맞게 잘 비빈 춤들이었는데 그 매력들을 떼고 이야기로 승부한다는 건 좀 위험한 기획이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로 만난 브라더는 우려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먼저 음악과 춤이 빠진 자리에 채워진 건 슬랩스틱 코미디인데 그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상이다. 유머 타율 역시 그리 높지 못하다. 메시지를 다루는 방법 역시 좀 납작하다. 영화 관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브라더는 뮤지컬이 초연된 2008년 그 시기에 멈춰있는 느낌이랄까. 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거잖아. 그렇지. 저는 오늘 얘기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렇답니다. 네. 저는 느낌이 좀 그랬어요. 뮤지컬은 아무래도 뭐 시간은 제약이 없지만 공간은 제약이 명확한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고 대단히 디테일한 것들은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으니까요. 뭔가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종합예술인데 영화는 아무래도 뭐 춤과 음악을 지금 전면에 내세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서사로 가야 될 텐데 그렇기에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저는 새벽에 보다 보니까 한 명도 안 웃는 관객들과 함께
보고 나오니 극도로 이성적인 관객들이었네요. 네.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나한테는 저렇게 작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론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뻔하다는 거는 그냥 칭찬도 욕도 아닌 그냥 평가인 것 같아요. 뻔하다고 다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고 뻔해서 좋은 영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욕먹지 않는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뻔하지만 무리하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먹혔을 수는 있지. 행동이나 대사나 좀 과장된 게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었는데 저 또한 그래서 초반에는 좀 집중을 못했었는데 시종일관 그 톤으로 계속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웃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 구성은 너무 뻔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지만 무리하지 않아서 잘 마무리는 된 거 아닌가. 물론 그 뻔하다는 거에서 가져가는 한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많이 지적해왔던 한국 영화 로맨틱 코미디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웃음 조금 마지막에 눈물 찔끔 뭐 이런 공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익숙한 공식을 따라서 이야기를 쓴 게 아닌가 했지만 그 한계 또한 감독이 알고 어느 정도 지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흔히 욕할 수 없는 의도한 바대로 성과를 가져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작품은 크게 이번 작품과 이렇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아마 그게 강했던 것 같고 근데 이 감독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거든요. 왜냐면 전형적인 오지라퍼 스타일이잖아요. 연극도 하시고 연출가 나오셔가지고 네.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또 잘해요. 뮤지컬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는 영화로 넘어와서 영화를 막 만들려고 부단히 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김종욱 찾기 때도 뭐 112만 명 보고 그때도 이제 뭐 뮤지컬하고 비슷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두 번째 작품을 자기가 했던 뮤지컬에서 또 가져와서 자신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영상도 공부하고 학교 가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영상의 문법, 영화의 문법을 어떻게든 한번 내가 정복해보리라 이런 이제 야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작품이 BP를 넘겼으니까 다음 작품이 분명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감독 개인 캐릭터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저 요거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라이어라는 연극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스테디셀러고. 스테디셀러죠, 진짜. 그건데 그것도 영화화 됐어요. 영화로 저는 먼저 봤는데 웃긴 게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러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반대로 여러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일단 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나는 그때 왜 볼만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라이어 영화 먼저 봤다. 영화도 괜찮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에 내가 좀 더 익숙한 것 같다. 영화 문법에. 연극이 오히려 좀 과장돼서 좀 힘든 게 있었지. 영화라는 문법으로 포장된 게 일단은 편하게 다가오는 뭔가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이 영화 또한 거기 반추에서 본다면 형제는 용감했다 안 봤지만 영화보다 이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취향에 따르는 거라 배경도 전혀 모르고 봤으면 이게 뮤지컬 원작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도 많아. 특히 헐리우드 초창기 영화들 보면 그때 당시야말로 이제 연극을 기반으로 한 그냥 카메라로 옮기기만 한 그런 형태의 작품들도 꽤 많았으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지금 일반적인 영화에 비해서 뉴스룸 쓰신 그 작가 아론 소킨이 쓴 영화가 아니고서야 요즘 대사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근데 유난히 이 영화가 대사가 많더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반추해보니 뮤지컬이 기반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영화라는 문법이 편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험 그대로 저는 뮤지컬을 안 봤지만 보러 간다고 해도 난 영화가 더 낫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한참 뮤지컬 또 시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어떠셨어요? 브라더 제목만 알고 마동석, 이동, 이한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영화관 가서 그냥 본 거예요. 사전에 정보 없이. 처음에 한 5분 보면서 이거 형제는 용감했다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거 형제는 용감했다네. 맞네. 그리고 감독도 장유정이네.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그냥 제가 알던 얘기니까 쭉 봤어요. 장유정 감독이 이제 원래 형제는 용감했다가 2008년에 초연이었는데 초연 때도 봤고 그 전에 이제 김종욱 찾기 때부터 봤던 사이라서
두 장르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무대 장르와 영화 장르가. 잘 넘나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익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두 개를 좀 분리해서 황대리처럼 생각해보는 것도 맞겠다 싶은 거예요. 영화는 영화고 뮤지컬은 뮤지컬이고. 네. 그렇게 보면 영화화된 형제는 용감했다. 이 브라더는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완성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감독도. 제가 말하는 완성도라 하면 이야기의 치밀함이나 어떤 그 서사의 극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중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진 가벼운 팝콘 무비. 근데 그 안에서 잔잔하고도 훈훈한 메시지를 주기에 부담 없는 코믹 소동극 정도만 만들자라고 눈높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준수한 완성도를 만들어냈다. 근데 뭐 감독님이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완전 진지하거든? 그러면 저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같이 얘기죠. 섭외의 기회로. 감독님이 사실 이게 뮤지컬이 된 게 2008년이니까 10년 됐잖아요. 또 영화와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거는 이 뮤지컬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뭐 몇 년 뒤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영화화하기 위해서 뭐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든가. 그렇죠. 이걸 단순히 영화로 옮기기 위해서 고민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장르로 구분해서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줘야 될 만족감은 무엇인가. 이게 웃음과 재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구성도 바뀌고 등장인물도 약간 조정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 재미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사실 보이고, 김프로님은 대사가 별로였다 그러는데 저는 대사에 심겨져 있는 디테일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말장난들 있잖아요. 성가됩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연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영화로 당겼으니까, 그냥 무심코 툭툭 흘리는 대사들인데, 애드립인가 싶은데, 아, 이건 애드립이 아니라 계획된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일관되게 계속 끝까지 걸어 넘기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한 중반중 돼서는 익숙해지니까, 저도 웃게 되던데, 그런 감독의 섬세한 배려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로 보는 거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관객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장유정이라는 크리에이터를 그래도 한 10년 넘게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사람이 영리한 크리에이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리하고 치열하다. 그러나 영감을 준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소재나 이야기를 만듦에 있어서 여기 딱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영감을 주질 않는다. 네. 야, 이래놓고 섭외를 하자고? 전화 오면. 듣고 오시면 어떡해. 들을라나? 네, 그래서 평론가들 뭐 평점은 2.5에서 3.5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흥행은 1주 지났는데 지금 100 몇 명이죠? 2주 지났죠. 2주 지나서? 112만입니다. 112만. 네. 일단 뭐 100만 원 넘겼으니까 감사합니다인데. 얼마나 갈까요? 150만 정도 가지 않을까요? 이번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말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하는 그 주말쯤 되면 150만 전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야, 이걸 얘기해도 되나 이 고민이다. 일단 얘기해. 빨리 얘기해봐요. 메가박스 대표님 카톡을 보면 말이죠. 브라더 화이팅 이런 거 써 있어요? 300만 달성 화이팅 이런 거 아니야? 500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추이가 있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카톡 속에 5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분분하게 의견이 있었어요. 저 500이 뭘까? 50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어떤 경영과 관련된 지표일까? 뭔가 하다가 저는 그때 이렇게 500원 걸었거든요. 전 500만이다. 큰 욕심 내지 않고 500만이다. 근데 그 첫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발휘될지 모르니까 숫자만 적어놓은 거다. 어떤 영화가 500만이 될지 모르니까. 모른다. 네. 근데 이걸 찍으셨어요? 그렇게 500이라는 숫자가 한동안 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초쯤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이 일단 바뀌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본격 개봉을 앞둔 시점에 먼저 봤겠죠, 당연히. 제목이 들어가 있더라고. 브라더 500. 아, 브라더 500. 그래서 대표님이 희망하는 숫자는 500만이겠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은 이런 데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최연소 임원하려면. 자, 지금 확인해보니까 맞네요. 네. 아, 진짜. 네. 브라더 500. 저랑도 카톡 하는 사이거든요. 브라더 500이 적혀 있으나, 그 뒤에 공을 하나 빼고, 앞에 일자를 넣으셔서 150만 정도로 하시라. 150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2주 지났는데, 지금 110만 지나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보면. 안 들으실 거니까. 네, 150에서 200만 사이. 잘 가면 뭐 한 그 정도 가고. 글쎄요, 전 200만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 경쟁 그 구도를 보면 토르가 빠진 자리엔 저스티스 리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범죄 도시가 약간 밀려나면서 그 자리에 브라더가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지난 2주가. 근데 범죄 도시는 이제 볼 사람 다 본 영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브라더를 대체할 만한 다른 영화가 뭐가 있느냐?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니까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이 다 저스티스 리그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극장 가가지고 뭐 볼까 하고 고르는 사람들이 전체 관객의 50%예요.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봐야지라고 정한 사람이 한 50% 반절 정도 되면 나머지 반절은 야 극장이나 가자. 가서 갈 거 하면서 야 뭐 볼래 하고 정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브라더를 대체할 만한 다른 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주말 그 다음 주 주말 정도까지는 그냥 자리에 버텨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2주 정도는. 그러면 관성으로 한 50만에서 100만은 채워서 200만 정도 가겠다.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네. 근데 다다음 주에 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는 꾼이 꼭 들어갈 건데. 그게 다다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주 상간에 그러면 이제 관은 줄어들 테고. 네. 근데 90만을 더 해야 되는데 90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 리그가 200만 이하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옛날에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럭키 700만 나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200만 이상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힘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저는 그래도 200은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150에서 200만 사이. 네. BP는 이미 넘었으니까. 그렇죠. 뭐 메가박스 플러스 M 입장에서는 뭐 훌륭하겠네요. 네.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면 220만 들었거든요. 배대슈. 네, 저스티스 리그 DC에서 만드는 어벤져스라고 하지만 DC가 이때까지 똥볼 차은 걸 보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더우먼이 들어가 있는 거가 조금 뭐 땡겨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어벤져스가 빵 터지기 전까지 모든 마블의 영화들이 싸워왔던 걸 보면 거기에 비하면 DC가 싸운 것들은 훨씬 더 약하고. 그래서 뭐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서 다 등장하지만 사실 메인은 슈퍼맨이랑 배트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배트맨, 슈퍼맨 제일 알려진 캐릭터 둘 가지고도 200만 농사지었던 거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브라더도 좀 장기 상영으로 돌입하면서 200만. 그렇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숫자에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또 하나 요인이 있다면 이제 마동석 효과인데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굉장히 훌륭한 주연 배우로 타이틀로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650만, 700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동석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이어서 마동석이 또 재밌다니까 뭐 같이 봅시다 해가지고 200만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영화 볼지 고민해서 영화가 가시는 나머지 50%를 제외한 그냥 주말에 영화나 볼까? 라고 할 때 편하게 고르시는 큰 기준 없이 그냥 2시간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뭐 없나 정도로 보시는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황 대리님은요? 저는 이게 12세 100분짜리 영화니까 사실 누구한테나 공연할 수 있는 영화인데 추천 못할 관객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먼저 보신 분 뮤지컬로.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먼저 본 원작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큰가 봐 뭐든. 책을 먼저 봤든 뮤지컬을 먼저 봤든 그게 항상 먼저 좋대.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그 다음에 영화화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원작에 비해서는 별로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지 않나. 노래 안 나오니까 뮤지컬 노래가 좋거든요. 형제는 용감했다가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뮤지컬에 없는 재밌는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저하고 비슷한 유머 코드를 가신 분들은 가서 침묵하다 나오실 수 있다. 네. 실화의 힘 좋아하고.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뭔 비슷한 유머 코드야. 유머 코드가 없구만. 아주 빵빵 터지면서 봤어요라는 영화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터미널식의 유머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2시간짜리 영화 중에 한두 꼭지 아니야. 아니요, 그래도 그거는 꽤 많아요, 포인트들이. 개가 핥아 먹을 때. 웃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상황으로 웃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진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웃고 살아. 정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라더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가서 뭐 웃고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영화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